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 그럼 혜걸 씨가 나한테 2번 전화한 건 기억해요? 전화한 건 기억이 안 나. 뭔가 집사람이 나한테 혜걸 씨 뭔가 화를 낸 것 같은 환영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또 실수했구나. 오랜 경험으로 너가 나한테 막 그래서 불안해서 내가 통통아 미안하고 보낸 거야. 이유도 모르고요. 우리 데이트하러 오랜만에. 박사님이 가자고 엄청 얘기해서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나왔어. 여기 양재천 비가 요새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야. 멋진 청춘 남녀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단골로 가던 카페가 있어. 거기는 바깥 테라스에 강아지도 되거든. 나 다 괜찮은데 나 홍 박사님 이 바지 어떻게 생각해? 왜? 내복 아니에요? 저 내입 같지 않아? 아니 나는 너 복장이 더 마음에 안 들어. 왜? 지금 완전히 가분수 복장이야. 머리만 크게 나오고 나 다리도 길고 팔도 길거든요. 묶은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 이거 어디서 맞아. 샀냐고. 한 15년 전에 저거. 해운대 백화점 바로 앞에 밖에 있는 가판대에서 25,000원 주고 연두, 핑크 이거 남색 샀는데 연두는 누굴 준 거 같고 이제 그 남았어요. 이게 지금 전문 포토그래퍼의 복장이야. 근데 카메라는 왜 가져오셨어요? 이게 광각 카메라인데 네. 아주 가까이 있는 인물 찍을 때 좋거든. 그래서 오늘 집사람 좀 하나 찍어주려고. 너 땡큐. 1, 2주 전인가 홍 박사님이랑 나와서 네. 엄청 많이 찍혔거든. 근데 그 결과물이 도저히 누구한테 노출할 수가 없어. 오늘 촬영 때문에 일부러 이걸 딱 간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지? 이 카메라 거리 프랑스에서 수입한 거야. 프랑스에서. 10여 년 전에도 카메라에 꽂혀서 그때 막 500만 원짜리도 사고 그러다가 뭐 렌즈 하나가 몇백만 원이거든. 그거 깨고 그리고 한 10년 잠잠하다가 또 저러시네. 앞에 가는 가분수 아줌마. 나는 가부스라는 얘기를 태어나서 혜걸 씨한테 처음 들어본다. 나는요 60년대 생치고는 머리도 작은 편이고 팔다리도 긴 편이에요. 상체가 딱 붙는 옷을 입어야 멋있어 보여. 근데 지금 펑퍼지만 이런 옷에 이게 편한 거 입고 가자면서 이거 혜걸 씨 바지는 뭔데? 내가 오늘 이쁜 거 입고 오려고 했는데 혜걸 씨 복장 보고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도 힘내서. 이거 말고 너 왜 그러냐 스터너. 큰일 난다. 너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 이게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에 아니,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조심을 하라고. 한 번은 박현아 쌤하고 1시간 반을 걸었더니 위로 가야 돼. 근육 경련이 생겨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안 펴진다? 박현아 쌤이 키 크잖아. 내 허리를 탁 두르고 내 이 옆에 있는 근육을 딱 올리니까 집에 왔지. 그리고 나 양재천에서 잘 넘어지거든. 네. 지난번에는 탁 넘어졌는데 그 순간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엎드려 있으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엎드려 있으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얼굴을 아는 사람이면은 너무 창피하잖아.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앞에 한 70대 후반 부부가 계셨는데 여성분이 막 와서 하늘보리를 막 주시고 그 다음에는 40대 여성분이 와서 막 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았다 가라 그러고 나 정말 창피해 죽겠다. 박사님 엎드려 계시면 그냥 너 걸어와. 그냥 걸어와. 또 바짝 붙어서 걸어와. 너무 웃기지 않네. 나는 그렇게 목욕탕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어디를 가릴까? 네, 얼굴. 얼굴을 가릴까 아니면 여기를 가릴까? 나는 얼굴이야지. 얼굴 가리세요? 얼굴을 왜 가려? 가슴 아니면 이 아래지. 혜글씨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야지. 가슴이나 이런 거 하면 특히 혜글씨나 나는 얼굴 다 알려줬는데 그리고 다 가려지지도 않아요. 다 지금 우리 나이 60인데. 박사님 안 가리고 나오세요? 나 안 가려. 그런 거 뭐 한 데가. 박사님은 나 안 가리고 나오실 것 같아.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 뭐 어쨌든 나는 얼굴 가릴 거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너 잘 나왔지? 맞춰보세요. 서로가 좋아하는 색깔. 여기 노란색이야.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러니까. 거 컨닝했구나. 혜글씨는 블루. 그래, 나 파란색 좋아해. 난 가을. 가을이 낙엽 떨어지고 낭만이 있지. 어디론가 이렇게 훌쩍 여행도 하고 싶고 로맨틱하고. 나는 눈 오는 겨울. 너 이 낙엽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것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인가? 이런 시를 너네들 아냐? 누구의 시예요? 모르겠는데.
근데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폼 잡아요? 나도 사실은 낙엽 떨어진 늦가을인데 해글 씨가 가을이라 그래서 나는 눈 오는 겨울이라고 하겠어. 겨울도 좋아. 옛날에 우리 싱하하고 구상본 눈 오는 데 가서 눈사람 만들게 했는데 장갑이 없다고 장갑 갖고 오라고. 근데 그때 아주 좋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이코. 나 공감한다. 그지. 우리 집사람이 되게 이렇게 온순해 보이잖아. 근데 한번 뭐가 돌면 목소리 톤도 달라져. 더 낮아지지. 그러면 죽음이야 죽음. 그냥 사이코 되면은 제일 일방적으로 아니. 느끼는 게 나고. 순서가 없고요. 해글 씨만 나한테 당해요. 애들한테는 화 안 내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 강아지 두 마리도 나는 완전히 그냥 물러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락 하면은 그냥 둘 다 깨갱 하고. 나 오늘은 뭐 먹었더라? 오늘 누가바 먹었나? 누가바 그러면 하루에 막 누가바 7개, 8개, 캔디바 17개. 요즘 또 뭐에 꽂히는 줄 알아? 밥 대신 꽂힌 게 꽃감. 꽃감이야. 며칠 전에 누가 꽃감을 추석 선물로 했는데 말랑말랑한 거. 하루 종일 꽃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꽃감 먹고 있고. 꽃감 내 오늘 오전에 5개 먹었거든. 근데 꽃감이 칼로리 엄청 나거든. 나 오늘 1000칼로리는 먹었겠다. 칼로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 하겐다즈에 꽂혀갖고 이따만한 파인트를 하루에 2파인트, 3파인트를 먹었다니까. 진짜야. 상본이가 그 우리 STV 때 내가 스트로베리 그 딸기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겐다즈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온 거야. 내가 한 딱 떠먹었는데 꽂혀가지고 그거 또 1000칼로리 좀 되거든. 그걸 하루에 2개씩 먹었지. 아주 사이코야 정말. 이 사이코들 특징 중 하나가 자기 피부를 괴롭히면서 뜯어요. 피가 날 때까지. 내가- 아무리 뜯지 말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것이 내가 사이코였어. 좋은 점은. 사이코여서 좋은 점은 사이코처럼 일을 열심히 하니까 편집증적으로 홈쇼핑에 나가든 아니면 뭐 직원들하고 뭘 하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유나 낭만이 없잖아. 해글 씨에게는 앞으로 자유를 줄 생각도 있어요. 좋을 대로 하세요.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무슨 자유? 강성 자유는 2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는 이제 마음대로 연애할 수 있는 자유. 이 2가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혼해야죠. 그럼 뭔 자유를 준다는 거야? 그거 빼면 뭐 자유가 해글 뭔데 씨가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뭐예요? 사고 싶은 거 쿠팡 다 사고 골프도 치고 사랑하는 겨울이 하고 뭐 다 하고 배도 5개나 있고. 해글 씨는 지금 돈의 구애를 안 받고 쓰잖아요. 근데 더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자유를 준다는 거야? 자유를 좀 줘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해글 씨 추석 명절 지나고 다시 제주도 가세요. 해글 씨 온 지 벌써 2달째 됐잖아요. 제주도 가도 필요한- 돈도 마음대로 못 써, 연애도 못해. 그럼 뭐 유배에 당하는 거네 뭐. 술도 마음대로 특히 못 마시게 해. 아 나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우리 남편은요 리셉트가 없다. 리셉트라는 게 수용체거든. 리셉터 수용체라는 프리. 게 누가 말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듣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꽂힌 얘기만 해요. 해글 씨는 수용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코인 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글 씨가 리셉트가 많잖아요. 내가 사이코 짓을 할 때마다 이럴 텐데 해글 씨가 수용체가 없으니까 내가 사이코여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 난 좀 둔감해. 둔감하기 때문에 좀 오해도 많이 사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사는 건 편하지 뭐. 근데 해글 씨 진정한 자유를 원해요? 제일 내가 원하는 건 너가 안 아픈 게 제일 지금 소망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술 먹고 새벽 12시 40분에 전화해서 겨울이 보고 싶다 해요. 여행하고 그냥 저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맛집에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러면 제일 좋지. 노래방에도 가고 뭐 이런 거. 나는 내가 좋아하는 보고 또 보고 뭐 겨울연가 아니면 사랑의 불시착 내가 좋아하는 걸 또 다시 계속 보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유튜브로 많이 푸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갖고 맨날 나를 고문해. 무슨 외국의 무슨 서스펜스 뭐 영화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나를 막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난 듣기 싫은데. 오늘은 뭐였어? 뭐 어디 딸이 뭐 딸이 살인자로 힘들어 할 때 변호사 엄마가 딸과 딸의 친구를 둘 다 무죄를 만들고 나쁜 놈을 처단하는 이런 건데 나는
혜글 씨를 지금 다시 제주도 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소원이 내가 빨리 낫기를 바란댔지. 그럼 혜글 씨가 도대체 지금 8월부터 와서 나한테 해준 거 저녁에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말 이런 거야. 내가 근데- 유튜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전에 한 10분 같이 있거든. 통통아 뭐해? 뭐하긴 뭐해 유튜브 보고 있지.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리고 내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한 소절도 안 듣고 나 싫어 안 들을래. 아, 너가 뭐가 아야. 그게 처음엔 안 그렇지. 예의상 듣는데 매일 그래 봐, 매일. 매일 나는 진짜 아무 관심도 없는 줄거리를 그래서 뭐가 어떻고 뭐가 뭐 얘기하는데 뭐 어쨌다는 거야. 혜글 씨, 내가 정신과 쌤한테 가서 영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혜글 씨가 그럼 제주에서 서울 와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아, 그 엄마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거 맞장구 쳐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나보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듣기 싫어 이래. 왜 그러는데 왜? 왜 맨날 나만 갖고 뭐라 그래? 어? 아이, 그러면 박사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난 리셉터가 없잖아.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야. 아, 혜글 그냥 씨. 다 마셔. 근데 옛날에 신문사 다닐 때 의학 전문 기자 할 때는 담배 담배? 30년 피웠잖아요. 아, 근데 담배는 스트레스 때문에 핀 적은 없고. 그래요? 나는 진짜 담배는 완전 패션이야, 패션. 멋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난 담배를 피웠어. 패션 때문에요?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28살까지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아이, 그러니까. 이걸 펴도? 이렇게 하면은 좀 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나는 김희진 음악 난 너무 좋아해. 너 혹시 필요하면 내가 CD 줄게. 내가 한 100개 정도 샀잖아. 내가 팬이니까. 지금 11월 달에 김미진 씨 콘서트도 간다 그러고 내가 그 걷는 기계에 그 홍 박사님 유튜브가 올라와서 그걸 보는데 전부 다 김미진 씨 거야. 야, 요새 유튜브는 그게 안 좋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봤는지 다 알아. 나는 혹시 그 노래 아나 너희? 이소라 씨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 노래 한번 들어봐. 와. 그건 잠깐 일어나봐 깨워서 미안해 나는 모르겠어 윤호의 진짜 마음을 이렇게 시작하거든. 어떤 남자를 자기가 더 좋아하고 남자는 이 여성을 덜 좋아해. 그걸 밤중에 친구한테 전화 거는데 친구가 이 여성이 좀 상태가 이상하니까 나 너 때문에 속상해 이런 거거든. 봐봐. 함께 걸을 때는 한 걸음 먼저 가. 함께 걷는데 한 걸음 맨날 먼저 가는 남자. 친구들 앞에서 무관심할 때도 그래. 친구들 앞에서 무관심하면 그 사랑하는 거냐고. 그래도 너무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못 떠나는 거야. 내가 그걸 듣고 이 짝사랑을 오래 한 사랑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걸 왜 좋아해? 그게 아니라 혜글 씨는 그 감성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런 남자랑 사겨? 바로 헤어져야지. 남자는 하나도 마음이 없는 거야, 그 여자한테. 척봉 몰라? 와이프한테 가분수라고 하는 남자. 결혼을 했잖아, 이미. 아유, 전부 다 나만 갖고 아니, 뭐라. 혜글 씨가 좀 별나요. 그 세상에는 서로 사랑의 크기가 다른 남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그런 거지. 딱 서로 같이 좋아해서 만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 누군가 기울어진 사랑이 있어요. 혜글 씨는 나랑 이런 사랑은 아니잖아. 혜글 씨도 이런 사랑이죠. 누가 더 좋아하세요? 야, 참 정말 어이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집사람이 날 더 좋아해.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냐? 그걸 사랑이 너무 깊어서가 아니고요. 나는 혜글 씨처럼 리셉트가 없는 남편이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지. 알았어요, 어쨌든. 어디 거기 나와? 여에스터도 하나 있네. 야, 라이더컵 골프 대회. 요게 이제 명승건 때문에 내가 찾은 거다 이거. 가성 점액종 복막이라는 건데 내가 얼마 전에 명승건을 만났잖아 제주에서. 근데 나한테 자기 환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암센터에 지금 2년째 어떤 젊은 남자 암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대요. 근데 바로 요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희귀암인데 이 충수돌기에서 암이 시작돼서 복강내로 쫙 퍼지는 암이야. 점액을 만들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배출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복막염이 생기니까
그래갖고 구멍을 뚫어서 배에다 이따만한 구멍을 끈적끈적한 점액이 배출이 되게, 그리고 항암제하고 2년 하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환자에게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하고 뭐 이런 영양소를 고용량으로 줬대. 근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거야. 오, 사진으로 막 보여주더라, 명승고요. 그래서 형님, 아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케이스 리포트를 하겠대. 오 대박. 그 명승건이 누구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영양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안티의 안티 아니야. 근데 그런 의사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병을 찾아본 기록이야. 지금 영남대 교수야. 그분이 영양요법을 많이 하는데 그 양반이 명박사 그걸 추천했대.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근데 했는데 진짜 효과가 좋아서 그 엄마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사진으로 봤는데 여기가 확 줄어들었어.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뭐 영양제가 뭐 만병통치약이고 뭐 이런 건 너무 지나친 건데, 이게 큰 부작용도 없는데 한번 해보는 거 자체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함익병도 요새 뭐 요새 약간 어. 말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함생님 빼고 그쪽 가족이 다 영양제를 먹거든요, 우리 것. 나처럼 잘 먹으면 먹을 필요가 없고 잘 못 먹으면 조금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난 일요일 날 현대에서 국민영양 프로젝트, 근데 현대가 원래 그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추석 직전이어서 영양제나 이런 게 잘 나가는 시간이 아닌데 엄청 성과가 좋았어. 보통 예상의 2배. 국민영양은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도 그 중에 하나야. 어? 나도 당신 할 때 내가 유심히 봤어.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 그날 현대에서 생방 중에 어떤 카톡을 보내신지 알아? 너희 8,900원 너무 싼 거 아니야? 내 이거 중국산. 이 껍데기 하나가 3만 얼마인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 8,900원? 한 병에? 말이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자기 핸드폰 곽 이게 25,000원 하는데 우리 거 8,900원이야. 핸드폰 곽이라 그랬어. 태걸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우아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핸드폰 케이스라고 해야지. 생방 중에 띵 하고 와서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생방송 도중에. 아니 다 왔으니까. 직원들은 콜을 보는데 여기는 핸드폰 케이스만 봐. 아무튼 나는 웃거나 많이 기쁘거나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국민영양 프로젝트는 보람도 있으면서 결과도 잘 나오고 그래서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기뻤어. 난 웃은 적이 없어. 내가 리세터가 없는데 뭘로 웃겠냐, 내가. 이번에 명승곤 쌤하고 강동호 쌤하고 나인브리지 가서 엄청 즐거웠다면서요. 자기가 다 이기고. 그렇지. 명승건하고 골프샵을 했는데 3일 연속 내가 다 이겼거든. 진짜요? 근데 계속 지는데도 계속 오죠. 내가 남자는 좀 그런 게 있나 봐. 조폭 심리가 있어. 그래갖고 남자들끼리 형님 뭐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술 취해서 택시 딱 탈 때 애들이 90도로 탁 형님 들어가십시오 이런 거야. 3명이 다. 아, 있잖아. 있으면서 왜 없는 척해요. 나는 주로 일과 관련된 거. 여기는 주로 노는 것과 관련된 거.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 그럼 혜걸 씨가 나한테 2번 전화한 건 기억해요? 내가 전화한 건 기억이 안 나.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났는데 뭔가 집사람이 나한테 혜걸 씨 뭔가 화를 낸 것 같은 환영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가 또 실수했구나. 오랜 경험으로 너가 나한테 막 앵앵거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내가 통통아 미안하고 보낸 거지. 이유도 모르고.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또 뭘 말로 뭔가를 했을 거야. 그래서 통통아 미안. 아이, 다행이다. 저 험한 말 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혜걸 씨한테 엄청 험한 말 했어. 내가 아무리 술에 취해도 너한테 뭔가 틀림없이 아 사랑해 그걸 이런 안 말 했다니까요? 통통아 사랑해를 안 하고 통통아 보고 싶다 안 하고 전화해가지고 겨울이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현대 대첩을 해야 되는데 너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지금 나도 혜걸 씨한테 비밀 하나 아니 하지 아니, 나한테만. 나도 하나 비밀. 그때 내가 홍해거를 제주로 다시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 겨울이 데리고 가라고. 아 참나 근데 이렇게 해서 5시가 돼가지고 어, 이제 밥 가자. 먹으러 가요. 야 그래 나 모기한테 물려서 진짜 야 이게 뭐야 얘 눈에 막 내가 없어갖고 눈물을 하도 흘려갖고 눈가에 염증도 생겼잖아 빨갛게 저거
내일쯤 병원 가서 탁 터트려줘야 될 것 같아요.